이번 전용 오픈 결승에서 안세영을 꺾었으니 이제 당신이 세계 1위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리한 저에게 던져진 그 질문이 그리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의 안세영은 만년 2인자로 불리던 왕주이에게 일격을 허용하며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전용 오픈 2연패라는 대기록 달성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경기 종료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승패의 결과보다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왕즈이가 안세영을 향해 던진 뜻밖의 고백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을 꺾었으니 이제 당신이 세계 1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하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 질문이 저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저 왕즈이지만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또한 바로 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저를 찬양하는 이 순간 왜 저는 승리의 환희가 아닌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느껴야만 했을까요? 제가 오늘 코트 위에서 목격한 안세영의 진짜 실체, 그 차가운 진실을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전용 오픈이라는 큰 무대에서 우승하게 되어 정말 꿈만 같고 기쁩니다. 배드민턴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전용 오픈 결승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는 건 제 커리어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쁨 뒤에 묘한 불안감이 있어요. 다음 대회에서 안세영을 다시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을지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승한 선수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오늘의 승리가 어떤 조건 위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트로피를 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안세영이 부상을 참으며 저를 추격하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번 우승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국팀의 철저한 전략이 있었어요. 준결승에서 천위페이가 안세영과 1시간 13분 동안 혈투를 벌이며 안세영의 체력을 최대한 소진하게 하려는 전략을 짰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를 잡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팀 전체의 힘을 모으지 않았다면 오늘 안세영의 플레이에서 평소답지 않은 실책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안세영이라는 선수는 한 명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국팀 전체가 힘을 합쳐야 겨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선수. 그게 안세영이에요. 개인의 실력만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팀 전체가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세영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대회에서 배드민턴의 엘 클라시코라 불릴 만큼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건 준결승이었죠. 안세영은 지치지 않는 풋워크로 천위페이를 코트 구석구석으로 몰아넣었지만 천위페이 또한 끈질기게 버티며 경기를 3게임까지 끌고 갔습니다. 승리한 안세영 역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체력을 소모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결승전에서 저를 상대해야 했어요. 천위페이가 3게임까지 끌고 가면서 안세영의 다리를 무겁게 만들었고 그 위에 부상까지 겹쳤으니 안세영으로서는 최악의 컨디션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천이페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안세영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오늘 결승의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경기 내용을 돌이켜보면 1게임 초반에 안세영이 3대1로 앞서갔었죠. 하지만 이후 안세영이 연속 실점을 하면서 흐름이 바뀌었고 결국 제가 1게임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세영이 평소 같지 않다는 걸 경기 중에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평소에 안세영이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을 실책들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게임을 이기고도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안세영의 체력 고갈과 부상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안 나와서 제가 이긴 거잖아요.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게임에서도 13대 13까지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는데 안세영의 헤어핀 실책 이후에 제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막판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안세영의 저력에 저는 정말 가슴이 서늘했어요. 부상을 안고 뛰면서도 매치 포인트 앞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오는 선수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보통 선수라면 부상이 있으면 포기하거나 힘을 빼는데 안세영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 도끼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승리의 기쁨보다 안세영이라는 선수에 대한 경외심이 먼저 들었어요. 이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지? 하는 생각이 경기 중에도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파열된 상태에서 저런 플레이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제가 본 안세영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가동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안세영은 이미 오른쪽 허벅지 근육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통증을 참으며 경기를 치르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더 컸어요. 온전한 컨디션의 안세영을 이긴 게 아니었으니까 만약 건강한 상태로 결승에 나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솔직히 저도 자신 없어요. 이 승리의 운과 상황이 많이 따랐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승의 기쁨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안세영을 이긴 게 아닌데 이걸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온전한 컨디션의 안세영을 다시 만나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우승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부상 중인 안세영을 이긴 것만으로는 저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처음에 제가 세계 1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린 이유,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히 화가 났다고 했던 이유, 이 기록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세영은 이번 대회 전까지 국제대회 36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만 11개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고, 이건 전설적인 켄토 모모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입니다. 이런 역사적 성취를 이룬 선수를 제가 고작 한 번, 그것도 상대가 부상 중인 경기에서 이겼다고 해서 넘어섰다고 말하는 것은 안세영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제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세계 1위냐고 물었을 때 화가 났던 겁니다. 그 질문은 안세영이 쌓아온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안세영을 넘기 위해 저와 우리 팀이 흘려온 땀을 한순간에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경기 후에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안세영은 자신의 대기록이 깨지고 부상으로 고통받는 순간인데도 시상대에서 저를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자신을 이기기 위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며 오늘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해주더군요. 그 짧은 진심을 마주한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보이면서도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다시 강해져서 돌아오겠다는 도끼서린 다짐을 하는 모습. 실력뿐만 아니라 패배한 순간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그 마음가짐을 보면서 안세영이 왜 셔틀콕의 여제라 불리는지 절감했습니다. 안세영이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해서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 더 무서운 선수가 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기고도 상대를 예우할 줄 아는 그 여유와 품격, 그게 진짜 1위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제 목표는 안세영이 지난 시즌에 세웠던 그 기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안세영이라는 넘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세계 1위의 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로운 자리일 텐데 꾸준하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주는 안세영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